안녕하세요. 로고스의 정주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하고 오늘 2021년도 연대 모의논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는 저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도 있고 또 처음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동영상 강의 특성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좀 압축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복습용으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또는 다른 학원에서 이 수업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 전에 잘 준비하는 자료로 이 동영상을 꼭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모의논술에 나타났던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관계, 이걸 가지고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엄청나게 어려웠죠. 아이고 뭐 쌤도 푼다고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쌤도 이제 이 문제를 받으면 그대로 풀거든요. 푸는데 선생님이 작년도 그 사회계열 문제 소문 같은 경우에는 86분밖에 안 걸려서요. 솔직히. 왜냐면 뭐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나도 110분이 넘게 걸려서 잘못하면 시간 내에 다 못 쓸 뻔했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문제가 어려워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어렵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결정론과 자유의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처음에 나왔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쟁점, 문제의 쟁점을 읽어내는 겁니다. 내가 거듭거듭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문제지를 보면 문제부터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문제, 제시문 말고 문제부터 여러 번 읽고 1번은 어쩌고 저쩌고 전체 상위 키워드는 뭔지, 그 다음에는 뭐 비교하라, 분석하라, 또는 논하라, 평가하라, 해석하라, 비교하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해서 오늘 문제는 제시문 키워드는 뭔데 3개를 비교해서 1번을 쓰고 그 뒤에는 뭐 평가하라, 분석하라 이런 것들이 나와. 또는 오늘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도 해석하고 수학적인 원리도 해석하는 걸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제시문들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시문들을 읽어 나갈 때 시간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문학 제시문, 비문학 제시문 굉장히 빨리 읽죠. 그런 속도로 빨리빨리 스피드 있게 읽으면서 키워드, 그 다음에 추상적인 명사,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이런 것들을 탁탁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 번 읽고 다시 문제도 읽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하는 속도감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시간 내에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쟁점이 뭐였느냐면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양립 가능성이에요. 양립. 두 개가 다 설 수 있는지. 그래서 제시문 나의 전체 주장을 봐야 됩니다. 제시문 나의 전체 주장은 기존의 결정론, determinism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결정론을 뛰어넘어서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느냐, compatible한 것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결정론이라는 어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용했던 determinism이라는 얘기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론 내에는 coercion and control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즉 강제와 강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강제라는 강요가 있으면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결정론의 한계를 넘어서 나중에 후반부의 determinism은 자유의지와 양립 가능한 약간 순둥이 같은 determinism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determinism은 무조건 강제 강요 나오죠. 총 들고 야 너 이거 샷건 이런 것들이 되는데 반해 나중에 결정론은 그래 영향은 줄게 하지만 네 생각도 반영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에서 제일 좋았던 게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우리가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는 경우에는 아침에부터 우리가 뭐 육개장 한 사발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 아침에 좀 가볍게 먹어야 된다고 몸이 반응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
우리는 오랫동안 아침은 가볍게 먹어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있죠. 선생님도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은 적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순둥순둥하게 둘이서 약간 양립되는 식으로 인간의 행위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전체의 목적성이 있어서요. 인간의 행위 동기입니다. 인간의 행위 동기, motivation이라는 것은 사실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죠.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행동을 하느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지가 자연법칙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개인에게는 행위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론자, compatibilist가 하여튼 이거는 새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견해가 인과성을 강제, 그러니까 coercion and control이었죠. 이것을 혼동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인과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state in the past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습니다. state in the past를 인과성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개인의 선택 자체는 자유롭게 이루어진 행위지 통제되고 강요된 것이 아니다. 그죠? 강제, 강요, coercion and control입니다. 자, 그래서 양립론에 따르면 결정론이 실제하는 힘이지만 개인의 욕구와 의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이 문제는 과연 이 양립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냐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쟁점이 굉장히 설정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속해서 응용 문제가 미친 듯이 쏟아지죠.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문제였던 1-1번에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다와라를 평가한다. 그러면 양립론자의 입장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에는 결정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론에는 law of nature, 인간의 신체적인 본능, 그 다음에 state in the past, 과거로부터 이어진 어떤 인간의 상태, 즉 인과성이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강제 강요되면은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제 강요가 되지 않으면 free will,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나의 관점과 다의 관점을 이제 일치하고 불일치한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가라는 부분, 평가라는 어휘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평가는 평가하다, 판단하다, 논하다. 최근에는 평가하고 논하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 쓰는 내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답이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립론자의 입장이 되어서 양립론에 부합하면 긍정적인 평가, 부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연대 특성상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성, 없으면 한계,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는 문제도 꼭 나타나니까 그걸 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일단 1-1번에서 양립론자 입장에서는 다와라는 전면적으로 가능성이 드러난다,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는 부합한다, 일치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관점과 다의 관점의 일치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인간의 행동에서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조화된다고 보죠. 양립된다고 봤습니다. 자, 요거는 첫째, 기본적으로 다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사회적 감성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막 뜨거운 커피를 마시니까 오, 그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각각 equalization, 방정식처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방정식처럼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도도 높이고 분량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결정론적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law of nature죠. 신체를 따끈따끈따끈하게 law of natur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감성의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강제나 강요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체킹할 때 이 부분이 오답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커피 마시고
그 사람 좀 좋은 사람이자고 수다가 늘어나는 게 옆에서 샷건을 들고 너 그 사람 좋게 평가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다. 뭐하고 비슷하죠? 샌드위치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나는 아침에 옛날부터 샌드위치 먹어갖고 뭐 삼겹살 먹을 수 없으니까 부담되니까 샌드위치 먹는다. 하지만 뭐 어떤 때는 삼겹살 먹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조화를 이룬 판단이 됩니다. 학교의 예시 답변에 보면 고전적 결정론을 기가 내리게 답이 또 되게 어렵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양립론자의 입장으로 그냥 설명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제 나의 관점과 라의 관점의 일치점인데요. 여기서도 인간의 행동에서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조화된다.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 중복적이지만 두 번 다 써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적이라고 해서 빼기 시작하면은 공간이 안 나오고 칸을 못 채워서 엉뚱한 걸 써요. 이거는 중복이 아니라요. 재적용이 됩니다. 재적용. 자, 그 다음에 어린 시절 불행이 반드시 성인기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의 불행은 인과성, 스테이 철자가 좀 틀렸네요. State in the past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의 불행은 인과성의 영향은 인정되지만 자유의지로 극복 가능하다. 또는 자유의지로 극복 가능함에도 인과성의 영향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일치하는 관계가 되고요. 요거는 방정식을 두 개를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결정론, 하나는 자유의지, 하나는 결정론, 하나는 자유의지로 딱딱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매우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죠. 하나도 쉬운 게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채점 해보니까 1-1번은 그래도 꽤 정답이 있는데 1-2번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지금 다에서 좌중, 그 다음에 라에서 아내를 분석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중을 한번 보면 이제 다는 정리가 됐으니까 아까 좌중은 무조건 그렇죠. 사람은 50만 년 전부터 육식을 해왔다는데 그러고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 동기에서 이제 나로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고전적인 기존의 결정론적 시각인 거예요. 자유의지는 1도 없다. 인간의 행위 동기에서는 무조건 50만 년 전부터 너가 왔으니까 먹어. 그 다음에 몸에 좋으니까 먹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좌중은 육식의 동기가 시간적 인과성, 즉 50만 년 전에도 발견되었다. 그 다음에 건강에 좋다라며 육식을 강요, 강제, coercion and control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다로 다시 돌아가면 다는 그거잖아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사회적 감성이 활성화돼요.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결정론적 요인이 부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뜨거운 커피라는 외적 요인이 인간의 신체를 활성화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 요 분석은 객관적으로 딱 뜯어주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의지 역시 존재하지만 좌중은 이를 거부해버려요. 아시겠죠? 인간의 행위 동기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여기 분석이라는 부분은 아까 평가나 논하라하고 분석, 해석, 설명은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설명, 해석은 객관적인 일치, 불일치 과정을 밝힘으로써 독자에게 이해를 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좌중과 아내를 전체 문제인 인간의 행동의 동기라는 부분으로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좌중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 어린 시절의 불행이 반드시 성인기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라의 시각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시간적 인과성하고 자유의지가 좀 조화를 이루었다는 관점이라는 게 1-1번에서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아내는 행동의 동기에서 결정론 따위는 개나 져라 라는 자유의지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자,
지금 좌중 때문에 분위기 썰렁해졌잖아요. 그죠? 50만 년 전부터 육식을 했다는데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채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아내는 자유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라의 주장하고는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죠. 자유의지라는 면에서는. 그런데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불행이 영향을 전혀 안 끼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고 보죠. 그런데 반해 아내는 그딴 건 거부! 이렇게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불행이 인과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정을 함에도 아내는 인간의 신체적 본능과 시간적 인과성을 행동의 동기에서는 거부해버려요. 그런 점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를 4개를 나눠서 써야 되는데 힘들죠. 그런데 올해도 이거는 실제 문제에서 이 부분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연세대학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을 쪽을 내서 하나하나 합치하는 부분과 불합치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 기술적으로 힘들어도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역시 수능 끝나고 났더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빨리 기억을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요런 패턴은. 자, 그 다음에 2-1번 실험 해석 후 평가입니다. 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나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통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는 무리할 정도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률도 매우 낮았는데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고 해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입니다. 뭐 이런 말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 최대한의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실험에서 보면 날씨와 커피 온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평가의 상관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는 커피의 온도와 사회적 감성의 활성화만 나와 있어요. 다시 커피의 온도와 사회적 감성의 활성화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험에서는 날씨라는 유변인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요 실험에 대한 날씨 유변인의 추가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연대 사회계열에서 2010년경에서 출제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인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느냐를 물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겨울에는 실험 다의 실험 결과가 재현되었지만, 즉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은 사회적 감성이 활성화가 되었지만 여름에는 정반대, 약간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커피 마시면 야, 그 자식 그거 나부터 그래!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만 겨울에 따뜻한 음료가 미치는 영향력은 3이 되는데 반해 여름에 차가운 음료가 미치는 영향보다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균 내보면 나오죠. 평균 내보면 감성의 활성화 수치가 따뜻한 커피는 6.7 정도 나오고 차가운 커피는 6 정도 나와요. 그런 거 체킹을 해야 됩니다. 요 답이 대체로 보면 학생들이 이거 뭐 맞지 않다 이렇게 쓰기 쉬운데 요거를 부분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료의 온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면적으로 기각을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뭐냐면 결정론적 요인은 law of nature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즉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커피가 사회적 감성을 활성화시킨 거는 뭐 차가우니까 뜨겁고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이게 아니라요. 인간의 몸을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는 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다에서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사회적 감성이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뜨거운 커피는 반드시 커피 자체가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좀 따끈따끈하게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고 이런 경향을 활성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감성이 활성화되죠. 이런 거하고 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걸 전면 기각한 학생들한테 야 생각해봐. 이 다하고 이 실험하고 완전히 거리가 벌어져 보여. 좀 비슷해 보여. 이러면 비슷한 느낌이 들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렇게 전면 기각을 했어? 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수치 하나하나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수치로 따져도 이거 불리해요. 아시겠죠? 느낌이에요. 느낌. 다에서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져서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사람들이 몸이 거기에 맞게 최적화되어서 사람을 좋게 말한다. 근본적인 차이는 없죠.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게 환경적 요인, 외적 요인이죠. external 포인트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날씨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이 실험은 인정되지만 다에서는 날씨라는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날씨라는 변인을 다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한계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law of nature, 인간이 결정론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어느 정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서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꼭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라고 되어 있는데 2-2번 라 평가예요. 자, 자유의지를 믿는 경우에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행복할 확률은 210분의 126, 즉 0.6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론을 믿는 경우에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행복할 확률은 60분의 24입니다. 학생들이 요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있는데요. 작년도 인문계열 문제하고 확률을 묻고 조건부 확률을 물었던 건 같아요. 그 김연세가 사람 구조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 문제는 계산 과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계산 과정. 그래서 나라도 거기서는 P 괄호 열고 Y 세로바 X는 PX분의 PX 교집합 Y 이거 나라도 썼을 겁니다. 왜? 계산 과정이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독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확률을 계산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이든 어떻든 답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굳이 조건부 확률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서 손실은 없으니까 하실 분은 하시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이거 5분의 3, 5분의 2로 분수로 표현하면 안 돼요. 이유는 분수는 불완전한 수입니다. 분수는 불완전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의 자료로 쓸 때는 분수는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퍼센트 포인트, 60% 포인트나 40% 포인트로 써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지금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은 0.6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학생들 중에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 꽤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자유의지를 믿는데 0.6이 웬 말이냐? 0.8이나 0.9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결정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니 결정론을 믿는다면은 훨씬 더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0.2나 0.1 정도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답이 있다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결과는 자유의지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운명을 바꾼 확률은 0.4 정도, 0.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자유의지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결정론과 양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시간의 인과성이나 law of nature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결정론들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0.4 정도인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은 결정론을 믿기 때문에 왜 G.O.D 노래 있잖아요. 어린 적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렇게 되면 나는 성인이 돼도 불행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조차 양립론의 영향을 자유의지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라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그래서 이제 1-1번에서 이걸 평가를 했던 거예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1-1번에서 라는 나로 봤을 때 라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결합된 결과였던 겁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이 반드시 성인기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련성이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년기 불행과 성인기의 불행은 훨씬 이제 관련성이 더 높아야 돼요, 사실은. 아시겠죠? 자유의지를 믿든 결정론을 믿든. 하지만 인간의 행동의 동기에는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를 강하게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결정론의 영향을 받고 아니다. 결정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유의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이 확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재심을 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성인이 되어서 정상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불안을 느꼈던 확률 이런 것들도 0.6으로 나와 있죠. 60%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첫째, 유년기 불행이 성인기 불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칩니다. 즉 시간의 인과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다시 강조하지만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도 0.6, 결정론을 믿는 사람도 0.4,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는 수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학교 해설에 보면 뭐 결정론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2-1번, 2-2번에 진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제한된 최선의 답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고 한계를 지적을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너무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 드리기도 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2021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같이 풀었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감당하기 좀 버거워하는 그런 문제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정답 표정도 너무 나빴고 또 이런 문제를 주는 나 자신도 되게 마음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출제되더라고 해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마 모의논술처럼 1번은 800자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1번을 800자 패턴을 했을 때 2-1번, 2-2번의 시간 압박은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2-1번, 2-2번을 진입을 80분 정도 남겨놓고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